자, 먼저 첫 번째 오신 우리 이영훈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얼마나 매도가 나왔나요?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 9천억이면 상당히 좀 큰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 파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맨날 파니까?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환율 보고 있거든요. 환율. 네. 환율이 어느 시점에서 안정이 되느냐, 그게 안정이 된다라는 게 가격이 일정 밴드에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시장 개입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사실 아침 시작하면서부터 환율 개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그거 아십니까? 오늘 그 미국 장 끝났을 때 기준으로 엔화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 원화만 강세였습니다. 환율 개입이 세게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환율을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거기에 속아주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팔고자 하는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그 외국인들이 팔기 쉽고 또 요즘 반도체 센티가 되게 안 좋고 업황 자체가 좀 고점에서 꺾이는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오늘 485만 주 정도 팔았고요. 하이닉스가 한 111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문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놓고 얘기하면은 물론 HBM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양사의 이제 주가의 어떤 차이도 있어요. 근데 그 레거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레거시 노이즈가 워낙에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또 전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참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6,600억 보조금 받았다, 확정이 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또 브로드컴 HBM 납품 호재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밀리네요, 그냥. 사실 브로드컴 이슈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사실상 HBM 시장을 완전히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반응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각 자체가 환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환을 잡아주고 있을 때 팔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게 되면 환을 관리할 때 뭐 가격을 정해가지고 이걸 넘어서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해외 그 비달러 통화들의 어떤 흐름을 봐서 그쪽하고 크게 변화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려줘야지 인위적으로 막아주고 또 연기금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받쳐줘가지고 뭐 주식을 사주고 하는 거는 자칫하면은 외국인들이 비싸게 팔고 나가는 어떤 여건을 더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네. 사실 그 전문가들 뭐 이거 워낙 그 의견들이 좀 분분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 우리 4천 몇백억이죠. 그 외환보유고 가운데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좀 환율 방어하다가 소진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낌새를 눈치챈 헤지펀드들의 공격 이것이 시작이 되면 또 되게 힘들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거기 더해가지고 이제 그런 노이즈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연기금 동원해가지고 500억 달러를 또 환해지용으로 해가지고 또 환을 방어하려고 그건 또 티도 안 나잖아요, 당장에.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게 나중에 그게 다 노후 자산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거기서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대표님이나 제 세대가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한테 사실 빚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생각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계적으로 줄거놓고 가는 쪽보다는 어차피 지금 달러 강세라고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우리 통화가 과도하게 가는 것만 조금 제어해주는 식으로 가야지 너무 어제 같은 경우는 딱 1,450원 걸어놓고 절대 넘어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눌러버린 게 너무 보였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더 위로 세게 뚫려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엔화가 참 많이 빠졌어요. 오늘 2.5%? 뭐 그러던데 157엔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원화가 시장 개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비하면은 우리 0.28 올랐으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네.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마이크론 영향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뭐 환율 영향도 있겠지만 마이크론 가이던스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이번에. 요 여파는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레거시 답 없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거시가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PC 쪽이라든지 스마트폰 쪽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내년 전망이 로우 싱글이고 네. 그 다음에 PC 쪽 같은 경우도 뭐 성장은 할 것 같은데 싱글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CXMT가 DDR5까지 개발 완료해서 판매를 개시할 것 같고 그게 양산 수율이 꽤 높게 나올 거다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고 더 답답한 거는 그 레오 DDR5 밑에 있는 저사양급들 DDR4 언더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에서 양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걸 떨어뜨리고 있는 와중에 CXMT가 DDR5를 개발을 했다.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CXMT 때문에 DDR4 언더급은 이제 마진이 안 나니까 DDR5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DDR5는 지금 서버 수요 때문에 괜찮은데 그쪽에 공급이 확 늘어나면 또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레거시 쪽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구조에서 저기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고 HBM 요즘 HBM 뭐 나오는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고 랜드 디램 쪽 지금 이런 상황이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을 니즈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나가는 상황인데 그거를 또 열심히 자사주로 받쳐주고 있고 연기금이 사주고 있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는데 하는 걸 비싸게 사주는 누군가가 비싸게 사주니까 땡큐하고 팔아나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환율까지 안 좋은 그림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또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살짝 좀 하게 돼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 그 패드의 금리나 매파적 금리나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제 내년도 4번 할 거 기대했던 게 이제 2번밖에 안 할 수도 있다. 어쩌면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러저러한 걱정들이 막 시장에 퍼지면서 이게 어쨌든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데 지금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 지금 벌써 4.6대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심각하죠. 그게 금리가 0.1인가 올라가게 되면 항상 이제 지수상으로 우리나라 영향을 한 50포인트 정도 내외를 준다고 하니까 그 충격이 심각한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 코어 CPI 같은 경우 이제 계속 빠지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고개를 들 때 보시면요, 이 유동성 자체 밑에 거는 유동성과 관련된 그림인데 이 파이낸셜 컨디션 자체가 소위 말해서 유동성 완화가 아니라 살짝 조금 밑으로 또 꺾이잖아요. 이런 조짐만 나와도 지금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발작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CPI가 다시 꺾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동성을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에 이제 인플레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금리에 관련해 가지고 4회를 지금 2회로 지금 얘기를 낮췄고 패드워치에서는 심지어 지금 1회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유동성을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이 나오면서 발작을 좀 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최근에 그 업종을 좀 보면 러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장 끝난 것까지 반영이 된 그림인데 러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쪽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풀려야지 잘 되는 쪽인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완전히 부러진 모양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또 금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쪽도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성장 산업 쪽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추세를 깨지는 않았지만 추세 쪽으로 보면 이제 상승 추세 하단에 지금 딱 걸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바이오입니다. 어떠십니까? 차트 보면은 완전히 한 그림 그려가지고 끝나버린 그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 좀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UFO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와 관련된 섹터인데 가장 오래
저기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핫하다고 해서 급하게 올랐던 것조차도 지금 최근에 보면 그림이 저런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하여튼 올 2월 달에 그 MSCI 신흥국 지수의 우리 비중, 한국 비중이 12%? 뭐 아마 그랬던 걸로 하는데 지금 9%로 줄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끝이냐 아니면 더 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요것이 아마 걱정일 것 같아요. 근데 야, 대만이 19%라는데 우리보다 인구도 작고 TSMC의 그 역할 이게 아마 큰 것 같기는 해요. 속상하죠. 속상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의존도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삼성이 그동안 잘해줬을 때 이제 우리 국가 경제에 대한 해외 평가가 좋았었던 데 반해서 이번 이제 AI 혁명 내지는 이제 변화를 맞아가지고 삼성이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고 또 대만 같은 경우는 반대로 파운드리는 절대 강자고 아무도 대체할 대상이 없다. 대체 수단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만은 그렇게 강한 거죠. 전에 제가 대만을 갔었을 때요. 옛날도 아니죠. 10년 전도 아니니까. 그때 이제 택시 타고 가는데 그때 같이 앉아있던 친구가 중국말을 해서 저는 중국말 못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면서 부러워했거든요. 네. 지금 가면 뭐 저기 태국에서도 환전 안 해주는 판국에 뭐 좀 답답한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빨리 풀려야 되는데 네. 빨리 풀리려고 그러면은 경제라는 게 우리가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그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거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서포팅을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각국이 전부 각 산업별 부양안을 다 내놓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게 별로 없잖아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지금 뭐 한 20조 투자하면 뭐 10년 후에 그게 300조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신문에 나온 걸 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R&D 쪽에 지금 너무나 그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책적인 지원도 좀 부족하고. 이거 정책 관련된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는데 아무튼 R&D 예산을 깎는다는 거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노키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때 기존 폰을 가지고 고수했다가 글로벌 1위 회사였었는데 핸드폰 시장 네. 없어졌잖아요. LG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초콜릿 폰이니 뭐니 해가지고 프라다 폰이니 해가지고 그 폰 사업 부문에서만 순이익이 거의 1조대가 나왔었던 회사가 순식간에 망가지면서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런칭을 못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사업부가. 되게 빨리 변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MP3 요즘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그렇지. 빨리 변하는 시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 없이 잘 되니까 그냥 기존 것만 가지고 버티겠다. 쉽지 않다라는 건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에서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각국의 지금 반도체 지원책들, 뭐 산업 지원책들을 하면서 막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기업들에게라도 좀 뭔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자꾸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인들한테 경제 외에 다른 일에는 좀 가급적이면 부르지 말고 그러게.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것만 적극적으로 서포팅 해주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고용 창출하게끔 환경 만들어주면 우리도 가능해요. 자, 맞습니다. 가능하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도 조금씩 그런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좀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도 지금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제 고객님들한테 11월 중순까지만 미국 주식을 사시게끔 했고 12월 들어와가지고 미국 주식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와서도 몇 결사적으로 번 반대하셨어요. 결사적으로 막았어요. 네.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그래프로서 이제 제가 좀 이런 거 보여드리면 가뜩이나 또 빠졌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좀 아실 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니 뭐 욕 먹을 때 한 번에 왕창 먹어야지. 뭐. 네, 뭐 어차피 늘 욕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오래 살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뭐냐면 증시에 여태까지 제가 있어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경험은 뭐냐면 이게 쏠림이 극대화되면 그 후유증은 반드시 한번 터진다였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IT 버블 때도 그랬었고요. IT 버블 때도 심지어 매출 나지도 않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왜 저 주식이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올라가니까 사야 되는 그런 그림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제가 올해 쏠림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이오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8월 말부터 제가 바이오 좀 과열김이 나온다, 쏠린 거 심하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방산 역시 10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포트에 있던 거 한 주도 안 남기고 다 비워버렸거든요.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계속 갈 것 같았지만은 결국 후유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알테오젠이 고점에서 40%가 순식간에 빠졌어요. 네. 그죠? 보통 뭐 한 30-40%는 기본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동안에 우리 장은 글로벌 꼴찌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같이 갔던 주식들 있잖아요. 일본 증시도 괜찮았고 인도도 괜찮았고 뭐 브라질 또는 뭐 심지어 경기 침체 들어갔다는 유럽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걔들이 10월 말 11월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다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가 어디지 하고 보니까 미국장 그다음에 코인 네. 그쪽으로만 자금이 다 쏠린 거거든요. 테슬라 최근에 올라가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테슬라 저 쳐다보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게 맞아? 막 이제 유혹이 생기고 네. 그 말씀 한번 우리 이사님하고 둘이 할 때 했던 네, 것 같은데 기억나요. 내가 순간 팔아버릴까 하다가 네. 자괴감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는 600조 가지고 신경도 안 쓰는데 나 그 꼴랑 몇 조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이걸 팔아야 돼 이거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자괴감을 느꼈다고 근데 이게 너무 이상급등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꺾일 수 있었다. 그게 당장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 2018년 이후로 이 셀 쪽과 바이 쪽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쪽과 관련돼 가지고 포션을 보면 역대급으로 지금 바이 쪽 그러니까 매수 일변대로 지금 방향이 잡혀가지고 최상단을 지금 찍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요게 뭐냐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비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금이 없어요. 여기가 보면 3.9%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펀드 내에서 나머지는 다 주식이고 지금 3.9% 현금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경계하던 사람들 매니저들조차도 포모 현상 때문에 결국은 뒤따라 가지고 사게 되는 어떤 그림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S&P 500 그 연속 하락 종목수하고 상승 종목수의 이제 비율과 관련된 건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제일 끝에 24에서 제일 끝에 장대 막대기 그려져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또 보시면은 2004년 이후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승 종목수보다도 지금 이 상승 종목수가 이게 계속해 가지고 좋았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요게 11일 연속으로 이제 벌어졌고 더 늘어났겠죠. 근데 이게 사실 20년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 역시도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많았었는데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것들이 하락하는 것들이 더 많은 이제 하락 종목수가 많은 날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계속 압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M7 내에서도 다 간 게 아니에요. 보시면 맞아요. 그죠? 엔비디아는 또 돼버렸죠.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쏠려버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고개 바짝 들고 왔었던 게 테슬라였던 거고 사실은 이쪽에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표도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지표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맥클레런 뭐 볼륨 서메이션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게 하락 종목수의 거래량이 상승 종목수의 거래량을
압도적으로 지금 많다 보니까 이게 아래로 쭉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수는 어영부영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하락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올라가는 거는 극히 제한적인 게 지수만 땡기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빠지는 그림이었었다.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이거는 조정을 받아야 될 타이밍에 너무 지금 막 불안해하면서 올라갔던 게 이번에 충격으로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조정을 받을 거면 좀 시원하게 받고 가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도 좋다. 여기서 또 어설프게 조정받는 척하다 다시 올라가면 거기서 두들겨 맞으면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FOMC가 빌미가 됐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다 긴가민가 하면서 왜 저게 가지 하면서 그냥 쫓아가는 그런 포모 현상이었었기 때문에 조정받을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지금 밸류에이션 얘기하게 되면은 뭐 팔란티어도 한 130배, 테슬라도 한 150배 가까이 PER, 포드 기준으로 그렇다는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뭐 매출 영도 우리는 뭐 그렇지. 주가 날라갔던 뭐 지금 게 양자 드론 쪽 보면은 뭐 그쪽도 뭐 허다하죠. 근데 약간 좀 불안한 게 그런 밈주식이라고 하는 것들 하루에 20% 40%씩 올라왔다가 다음날 또 20% 40%씩 빠지는 종목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약간 좀 불안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미국 주식은 걱정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 이제까지는 먹혀왔으니까. 이제 최근 10년을 놓고 최근 15년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는 항상 올랐어요. 빠질만 한데 올랐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차이가 뭔가를 보면은 그게 이제 저는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냐면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모든 걸 잡아가고 협박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의 어떤 시스템을 좀 근간을 흔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바이든이 되게 점잖은 것 같지만 사실은 웃으면서 돈 갖고 하고 이제 약간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리쇼어링을 해버리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이 과열이 오고 꺾이게 되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머징 마켓에서 돌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순환이 오던 사이클이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는 리쇼어링 안 할까요? 리쇼어링을 하는데 바이든은 오면은 보조금 줄 테니까 와서 해. 이거였지만 트럼프는 그거잖아요. 안 와? 뭐 이런 식이잖아요. 보조금은 무슨 보조금이 안 와?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이 미국 증시의 어떤 과열을 또 불렀던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게 사이클이 순환이 돼야지 사실은 좀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또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선순환이 되면서 미국이 어려우면 다른 데서 대체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일병도로 가다 보니까 미국만 좋고 유럽 침체 가고 중국도 맛이 가고 뭐 일본도 사실은 지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우리도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거실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미국이 저기서 꺾여버리면 공황 오는 거 아니냐. 그걸 우려하는 시각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어쨌건 이제까지 왜 이게 순환이 요때 좋았다가 그 다음에 신흥국 좋았다가 다시 저쪽 좋았다 이게 좀 반복적으로 오르가고 하면서 이게 사이클이 만들어졌던 게 이제는 쏠림 현상이 미국 쪽으로 갈수록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긴 하더라고요. 그게 참 표현 저도 미국 여행 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좀 양씨 비슷한 짓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미국만 좋아지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려워지는데 이제 이게 사실 모든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과하면 반발이 나오니까 지금 브릭스에서 자기네들만의 기초통화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또 아무리 협박을 하고 뭘 해도 브릭스 쪽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꽤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사실 이게 좀 극대화되고 심화가 되면은 여태까지는 달러 패권은 의심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또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항상 브레이크가 걸리고 꺾이는 그림이 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집권 기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좋게 말하면 흥미진진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예측 불허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우려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러저러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 증시가 어제 오늘 계속 좀 밀렸어요. 이제 2,404, 2,400까지 오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음 주 증시.
지금은 사실 인위적으로 받치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더 빠졌을 거라고 보는데 삼성전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을 팔잖아요. 시장을 팔면은 한국의 대표 주식들은 당연히 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오늘 그동안에 이제 몇 달 동안에 주식을 사지 못하다가요. 오늘 처음으로 종목을 하나 골라서 샀습니다. 안 알려주실 거잖아요. 네, 안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종목을 샀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었었던 게 그때 조선주 하나를 샀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선 쪽에 있는 거를. 근데 이번에 오늘 이제 제가 샀던 거는 증시 바닥 이런 맥락보다는 종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라면 일단 1차 매수는 해볼 만하다 싶어가지고 담았고요. 섹터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종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네. 왜냐하면 이건 컴플라이언스 규정 때문에 제가 방송 출연 조건으로 종목 추천 이런 걸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에 있는 걸 하나 샀어요. 네. 바라건대 한두 달 뒤에 제가 대표님을 놀릴 수 있는, 약 올릴 수 있는 약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아니면 싶은데. 계속 아까도 얘기했잖아. 계속 한숨 쉬면서 참 힘드네요. 이러실 수도 있고. 네, 뭐 네. 그러면은 그런 좀 그래도 한정적으로 괜찮은 종목들, 좀 빠져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현금 비중을 좀 높여도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주식 비중을 높여도 되느냐? 네.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장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정신이 막 왔다 갔다 이게 왜 갑자기 올랐지 하면서 막 그래서 종목을 조금 일부러라도 좀 잡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보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해가지고 매일같이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얘기해봤자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은데 전 내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불확실성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 상반기면 얼추 지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상반기면 아직 멀었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오히려 그 기간 안에 저는 좀 종목들을 좀 공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갖추는 전략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 1년 내내 제 포트에 들어있었던 거는 반도체는 결국 재미 못 봤지만 반도체 많이 갖고 있는 거 기준으로 하면 비중으로 보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지금도 있지만 소선이 있고요. 방산 바이오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조금 갖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중바닥 깨지는 걸 때 손절을 해버렸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근데 이 가운데 포트를 다 줄여버리고 조선하고 현대차 그 그룹 동네에 있는 거 네. 그거 갖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몇 달 만에 지금 일단 다시 한번 포트를 조금 담아봤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포트를 좀 재구축할 수 있을 만한. 그럼 불확실성이 얼추 제거가 되는 거는 내부적인 불확실성, 외부적인 불확실성, 둘 전반적으로. 다를 감안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부적인 불확실성에서 가장 큰 거는 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내년 상반기면 얼추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질질 끌어진다 그러면 생각 다시 바꿔야겠죠. 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스프링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압축이 돼 있다, 오래돼 있다가 딱 하면 이 탄력성이 좋잖아요. 한국 증시가 지금은 꼴찌라 뭐 이런저런 비아냥 소리를 다 듣기는 하지만 또 이게 또 한방 탁 튀어오르는 날이 내년도에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최근 좀 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 바이오는 글로벌 1등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는 글로벌에서 1등이었다는 거죠. 이번에 상승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 알 수 없어요. 지금 뭐 워낙 한국 주식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또 엄청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 수 없어요. 좀 더 지나봐야지. 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투세 싹 들어갔지만 금투세 폐지되고 난 다음에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요, 개별주 버려졌던 주식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게 보여요. 주가가 뭐 오늘 빠지고 오르고를 떠나가지고 들어오는 게 보이고요. 고객 예탁금이 안 늘었었거든요. 네. 금투세 이후로 보시면 49조가 떨어졌던 게 52조 근처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신용 잔고가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요. 네. 마찬가지로 금투세 폐지된
그날 이후로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한겨울 지나가면서 작은 싹이 트는 시기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미묘한 변화는 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막 확대해서 가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기는 하지만 최악의 어떤 그 국면은 어쨌든 올 연말 내년 상반기 중이면 얼추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의외로 내년에 나쁘지 않은 장, 괜찮은 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우리가 좀 희망 좀 가져야지. 아이고 이거 너무 지금 앞을 보면은 너무 불확실한 것들이 가득하다 해가지고 너무 비관적이 돼서 필요 이상으로 비관적이신 분들도 자꾸 늘긴 하더라고요. 네. 자, 수고하신 이영훈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